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간호장교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직도 진행 중인 투쟁기, 이것을 시리즈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일부에서 A 간호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이후에 당시 본 변호인이 제시했던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보자마자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해명할 기회를 아예 박탈시켜버리고 형사 고발을 해버렸던 황당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베타 뉴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방탄소년단 진의 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단으로 이탈해서 의료행위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기사를, 자극적인 기사를 냈죠. 당시 국민들은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죠. 거기다가 육대전에서는 익명의 글로 방탄진의 예방 접종에 맞춰서 무단 이탈을 했다. 그리고 방탄진이 소속된 다른 사단 의무대의 약품도 유출했다. 이렇게 익명의 글이 올라왔죠.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그랬더니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는 빨리 징계하라고 모 사단을 압박했고, 그 사단의 출석 통지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바로 베타 뉴스의 기사와 육대전 내용을 그대로 징계 혐의 사실에 적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휘관의 승인 없이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군수품 관리법인데 얼마나 급하게 징계 혐의 사실을 썼으면 군용품 관리법이라고 오타를 냈어요. 법령 이름을. 10조에 따라서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고 약품 이름도 오메졸인데 레메졸이라고 징계 혐의 사실에 오타가 난 거죠. 법령 이름도 오타, 약품 이름도 오타. 얼마나 빨리 징계하고 싶었으면요. 이 약품 두 통을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징계 혐의 사실에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본 변호인은 지휘관의 승인 없이 바로 그 지휘관, 직속 상관인 의무반장과 통화를 했는데 자신을 조사한 적도 없고 자신은 이미 그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무단 이탈인가 여부입니다. A 간호장교의 직속 상관은 봐도 이 의무대의 의무반장입니다. 이 의무반장은 1차 평정권자이면서 지휘관이면서 물품관리관입니다. 당시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방탄진이 소속된 다른 사단 의무대가 당시 250명 정도 훈련병, 양쪽 팔에 주사 세대 예방 접종 해야 하는데 그날이 바로 그 사단 전투 휴무일이었습니다. 군의관, 간호장교 대부분 쉬는 날이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단에 소속된 B 간호장교, A 간호장교 동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A 간호장교에게 이 예방접종 지원 좀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A 간호장교는 이를 당시 의무반장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그날 4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예방접종을 했고요. 훈련병들은 250명이었고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A, B 간호장교가 한 조였고요. 당시 군의관과 의무병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 주사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명백하게. 그런데 그렇게 한 조가 돼서 양팔에 15초에서 20초 사이 세 방의 예방접종을 기계적으로 주사하고 있었죠. 말을 걸 사이도 없고요. 말할 시간도 없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나요? A 간호장교의 직속 상관은 의무대장이었습니다. 의무대장은 이미 그 동기인 B 간호장교의 요청을 받은 그날 A 장교의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일 주사 예방접종 지원하는 당일도 구두로 보고하고 갔던 겁니다. 이게 무단인가요? 이게 지휘관의 승인이 없는 건가요? 참으로 한심한 군 법무관의 민낯, 이 사건으로 더욱더 두드러지는데요. 또 하나, 약품의 무단 유출이요? 자, 이 사건의 물품 관리관은 바로 그 의무반장 군의관입니다. 이 사건의 또 하나, 육규 162 별표 4를 보면 그 군의관이 진료에 바쁜 군의관이 물품을 모두 관리할 여력이 안 돼서 바로 이 별표 4에 따라서 위임 규정을 둔 겁니다. 간호장교에게 의무 장비와 시설을 관리할 위임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비와 물품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간호장교에게 있는 겁니다. 당시 군 법무관은 군수품관리법을, 군용품관리법을 오타까지 내면서 10조 1항에 본문을 적용해서 약품 이름도 오메졸인데 레메졸이라고 오타까지 내면서 이 조총을 빌려주는데 참모총장 승인이 없었다고 증인을 징계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참모총장님 참 바쁘시겠어요. 정군의 의무대에서 약품 빌려줄 때마다 승인을 하셔야 되니. 그런데 바로 이 군수품관리법 10조 1항 단서에는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모총장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바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9조 3호에 보면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서로 협의해서 빌려주고 빌려받은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간호장교는 B 간호장교의 오메졸 2통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보고했고요. 그리고 의무반장은 진술서에 보고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육규 162의 별표 4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A 간호장교와 B 간호장교 사이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리고 델리스라고 하는 의료 체계에 사후적으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무단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법무관은 참모총장의 승인이 없어서 징계하겠다고 정말 속아 웃을 일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우리 법무관들의 현 주소라고요. 당시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해서 본 변호인이 또 한쪽으로 군이 왜 기자들에게 쩔쩔맵니까? 군이 왜 6대전에 쩔쩔맵니까? 객관적인 근거와 진술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베타뉴스 기자에게 이 모든 것을 제시하고 당신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타뉴스 기자가 바로 납작 엎드려서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 장교님, 저는 군 간부 방탄소년단 진의 사심, 무단이탈 의료행위 무리라는 기사를 쓴 베타뉴스 기자라고 합니다. A 간호 장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오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크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보자의 말을 믿고 쓴 바보 같은 기자입니다. 부디 저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의 상황과 진심 어린 사과를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보를 낸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뜻을 담아 반론 보도와 수사의 억울함에 대해 기사화했습니다. 이 점 부디 참고 부탁드립니다.
베타뉴스 기자는 본 변호인에게도 연신 죽을 죄를 졌다고 했고요. A 간호장교에게도 연신 죽을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오보를 낸 기자는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 오보를 낸 기자의 기사에 터잡아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그 법무관과 사단장은요,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제시해서 해명을 할 기회를 안 주고 형사 고발을 해요? 징계를 중단시켜요? 이제까지 형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징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는 경우는 봤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날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자신들의 징계 혐의 사실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오탈자, 오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이런 것들이 천하에 드러날까봐 이를 모면하려고 형사 고발을 해요? 이게 바로 군 법무관의 현재의 민낯이에요. 이제까지 일부로 모 사단에서 A 간호장교의 징계 시도, 그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내일은요, 형사 고발로 군 검사의 수사의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